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코스닥이 장중에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2의 SG 사태다 이러면서 지금 5종목이 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제 옷장에 들어서 지금 이제 코스닥이 2% 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들이 오전에 어떤 강세 흐름을 좀 바꾸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좀 살펴보면 이 5월달 말부터 해서 이제 반등이 2차 전지 중심으로 나오면서 한 번도 이제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지금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군들이 급락을 하면서 등락이 좀 심한 편입니다. 자,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기관과 더불어서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개인들은 지금 5천억대 이상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제 주로 매도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원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코스닥에서 하락세가 되고 지금 한가가 들어왔는데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SG 사태를 한번 이제 겪었던 분들은 이제 한가가 하면 일단 창구 분석부터 하죠. 예, 보통 이제 이 동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창구 부분으로 뭐 한번 이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뭐 매도 창구 쪽으로는 뭐 메릴린치 시티 쪽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금속 쪽으로 보면 JP모간 뭐 여기는 매수 쪽이고, 예, 만호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스탠리 쪽이죠. 예,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도 매도는 뭐 메릴린치 이런 쪽이죠. 이 방림 쪽에서도 JP모간 서울이니까 이 저번에 이제 SG 이제 사태 같이 SG의 어떤 단일 어떤 창구로 대규모 어떤 매도가 나오면서 빠지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이 종목들이 이제 좀 다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 주식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과거 이제 90년대 굉장히 이제 자산주 열풍이 이제 PBR 개념으로 국내 시장에 했을 때 이제 추억의 종목이죠. 이 만호제강, 방림 이런 거는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이 자산주로 부각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종목 타이틀에도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자산주라고 되어 있죠. 만호제강 같은 경우 1953년에 설립해서 77년도 이제 고스피 상장했으니까 상장한 지가 거의 이제 뭐 40년, 50년 이렇게 되어 가니까요. 이 자산주, 품절주. 그러니까 품절주니까 유동성도 이렇게 작죠. 그러니까 최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시중에 이제 돌고 있는 어떤 부분들의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뭐 최대주주 비중이 이제 높은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신용비율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4 정도 이렇게 자산주 형태가 이제 대부분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꾸준하게 이제 뭐 적자는 아니니까 계속 이제 우리 이익 모멘텀에서 이제 자본금 계정에 이익잉여금 계정이 계속 들어오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 자본 계정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이제 부채가 그렇게 안 쌓이면 PBR이 계속 떨어지는 전형적인 어떤 자산주 형태거든요. 만호제가. 그럼 대한방직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면방직, 원사, 생산 전문업체, 현금부자, 현금이 884억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상장한 지가 오래돼 있고 설립한 지도 거의 뭐 80년 가까이 돼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종목 유형이죠. 예, 방림도 보시게 되면 섬유 전문업체 대표적인 땅 부자 이래가지고 자산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한 지가 2009년도 이제 고사에 상장했는데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2021년도에 이제 무상증자한 경험도 있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인프라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건설 기계 관련되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이제 부품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산업은 같은 동일이라도 이제 뭐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두산 인프라코 이런 중장비에다 납품하는 시가 배당률 1.4이니까 재무적으로 다 일단 우량하고 평소에는 거래량이 이제 거의 없는 종목들이죠. 거래량이 뭐 한 3,000주 이 뭐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량이 여기는 뭐 10,000주, 뭐 좀 많을 때만 주고 뭐 2,000주, 3,000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실 이제 매매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어떤 이제 거래량들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뭐 할 수 있는 종목이죠. 만호제강 같은 경우도 하루 거래량이 뭐 7,000주, 많을 때는 뭐 20,000주. 최근에는 좀 거래량이 좀 있어 왔죠. 예. 근데 뭐 평상시에 이렇게 거래량 보시면 7,000주, 뭐 6,000주, 뭐 4,000주 요런 식의 어떤 형태들이거든요.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하루에 뭐 500주, 1,000주 뭐 이러니까 거래를 통해서 이 종목을 다루기가 힘든 어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라든지 기존의 장기 보유자들이 어떤 이제 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종목이죠. 그러니까 회사는 자산주 형태이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 박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한 1,000원, 2,000원 하던 게 작년도에 뭐 8,000원대 후반까지 갔고 작년 말에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한가거든요. 그러니까 SG증권 사태와 좀 비슷하게 이번에도 종목들, 급락맞은 종목들의 특징들이 회사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SG증권 관련되는 부분은 중소형 지주사 중심 형태로 거래량이 없었던 뭐 그런 어떤 종목들이었다면 오늘 맞은 것은 그냥 지금 현상으로만 보면 자산주 형태로 거래량이 없는 종목으로 장기간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박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올라갔고요.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한 2만원대였다가 작년도에 한 6만원 부분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뭐 떨어져 있는 어떤 상태고요. 자,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2만원대에서 6만 8천원이 거의 7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한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10,000원 이하에 있다가 3만원 보니까 뭐 한 3배 가까이 좀 올랐다가 이랬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조금씩 매매가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의 유형이죠. 그러니까 그건 앞에 이제 SG 하고 좀 비슷합니다. 시점도 뭐 2020년대고 여기도 한 4만원대 부근에서 한 5배 가까이 올랐다 했고 회사가 잡주는 아닌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5개 종목이 비슷한 어떤 이제 그 주식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빠졌죠. 여기는 이제 한가 들어간 게 이제 점심때 들어갔고 여기도 이제 점심 부근이고요. 그러니까 점심때 부분에 다 이제 한가가 들어갔고 이게 이제 옷장에 이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빠지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주도주까지 이제 빠지는 시장 조정까지 지금 나오는 어떤 흐름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후에 많이 나올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창구 분석이라든지 뭐 원인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금감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시 35분에 불공정 거래 여부에 긴급 점검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이 하면서 5월달 또 지나서 다시 또 6월달까지 반등으로 코삭 중심으로 올라왔다가 뭔가 좀 올라올라만 하면 이런 좀 이제 또 악재 요인의 어떤
시장을 좀 교란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지뢰밭이 많습니다. 좋은 종목인데도 이제 이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좀 조심을 하면서 이 장기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의 어떤 원인들, 리포터들도 뭐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조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인데, 뭐,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며칠 만에 뭐 반토막을 낸다든지 뭐 90%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하는 어떤 형태로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잘 챙겨 보셔야 되겠고요. 예, 본인 종목들 중에서 장기간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예측할 수 없는 그 수준에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걸 뭐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으면 이게 대응이 쉽지 않은 어떤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상반기에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 항상 뭐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니까 주의를 요하고 조심을 요하면서 하는 수밖에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지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